강추위, 매서운 한파 등 표현들을 써왔지만 오늘은 올겨울 최고로 강력한 추위가 닥친 날입니다. 현재 서울 영하 11.6도에 체감온도 영하 18도로 냉동실 안보다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강원도 화천 광덕사는 영하 22.6도까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천, 봉화도 영하 11도 안팎에 칼바람이 파고들며 체감추위가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속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엔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 최대 5cm, 제주 산지 10cm, 울릉도 독도엔 최대 15cm의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엔 중부지방 곳곳에 눈과 비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에 1cm 남짓 눈이 내려 쌓이겠고 서울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지방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해안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1.6도, 대전 영하 9.3도, 대구도 영하 7.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수그러들겠는데요. 일요일에도 중부지방 곳곳엔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상암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갑자기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을 따로 만나 조사해 봤더니 유출된 3,300만 고객 정보 중 3,000개만 저장을 했고 이마저도 외부 유출 없이 모두 파기했다는 건데요. 갑작스런 쿠팡의 돌발 행동에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쿠팡은 포렌식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인 전직 직원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쿠팡 측이 따로 해외에서 이 직원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키를 사용해 3,300만 명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이 중 3,000여 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공동 현관 출입번호 2,000여 개도 있었습니다. 유출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불안감을 느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쿠팡에 진술했습니다. 해킹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가방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겁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발견했고 범행에 활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고객 개인정보는 유출자의 기기에만 저장돼 있었고 제3자 등 외부로 전송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위해 전 세계 최상위 3개 보안업체에 조사를 맡겼고 유출자의 진술과 조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났는지, 유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쿠팡에 항의했다며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특검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했던 재판 내용과 특검의 구형 의견 등을 종합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결심 공판을 엽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지 5달 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게 하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이틀 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엔 넉 달 동안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재판에서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의 결론이 난 후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인 셈인데 재판부는 두 사건 핵심 내용이 차이가 있다며
특검법에 1심 6개월 조항을 들어 내년 1월 선고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 고압 129호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비판을 받아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어지는 법원의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군인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과의 병합은 당초 예고했던 29일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